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CCTV, 둘 간의 대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유력한 증거로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찰 검사 출신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모 경찰서에서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억울한 사례가 실제 발생했죠. 정말 억울하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찰과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는 포인트를 위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는 없고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성범죄를 한 적이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그럼에도 경찰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할 때는 송치결정서라는 것을 자세히 작성해요. 송치결정서에는 경찰이 유죄로 판단하게 된 근거들을 자세히 적어두거든요. 피의자의 주장,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수집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점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죠. 검사님은 이 송치 결정서와 기록에 있는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 주장, 그리고 제3자의 진술,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경찰에서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정확히 반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만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판단을 받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요.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해요.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훨씬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기소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증거는 CCTV입니다. 모텔 방 안에는 CCTV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텔의 외부, 현관, 로비, 복도, 이런 곳에 있는 CCTV만으로도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의뢰인분은 억울하게 로 고소를 당한 경우였는데요. 그분은 고소한 여성분과 평소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강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였어요. 그런데 성관계를 한 모텔에 들어갈 때 피의자와 고소인이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모텔에서 나올 때의 모습도 역시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CCTV를 확보한다면 이거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런 점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실제 이런 모텔이나 호텔을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자료만으로도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가 저에게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성관계 후에 모텔에서 나와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고 스티커 사진도 찍으러 가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 CCTV와 스티커 사진 영수증을 확보해서 무혐의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무죄와 무혐의를 판단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자료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연락한 내용들이에요. 둘 간의 전화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피해 직후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애정어린 말투로 이야기하는 경우, 어제 좋았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으로 스킨십을 기분 좋게 반추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혐의 나오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애정 표현하면서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도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야겠죠.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 내용이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혐의가 나올 만한 증거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하고요. 찾은 증거들을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사용해야 해요. 이런 부분을 잘하는 변호사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죠.
중요한 증거 모아야 하고요. 검사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증거를 내야 하는 거예요. 검사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증거라는 것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CCTV, 둘 간의 대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제3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증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 증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성범죄 피해자분들 상담할 때 보면요, 증거를 정말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해 보이는 증거가 실제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일반인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의뢰인이 어떤 사건에 처해 있는지를 들어보고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